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 있으세요? 가사가 너무 슬퍼서 그 가사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님 그냥 멜로디가 슬퍼서 또는 반대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노래도 있으세요? 그 노래가 너무 신나요. 노래 가사가 너무 희망적이에요. 이런 노래들. 이렇게 노래는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1번, 멜로디가 좋아서. 2번, 가사가 좋아서. 여러분의 선택은?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노래를 들을 때 더 좋아하는 것은? 멜로디 대 가사.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멜로디를 좋아한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80%에 포함되시나요? 멜로디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멜로디가 좋아야 가사에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멜로디가 안 좋으면 애초에 그 노래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노래의 첫인상은 멜로디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 외국 노래도 듣잖아요?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다 멜로디 덕분이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진짜 푹 빠졌던 일본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한국어로는 눈의 꽃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에 혼자 집에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들었던 노래인데 가사는 몰라도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도 가끔 이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좋아하는데 아직도 가사는 모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멜로디를 듣고 빠졌다가 나중에 가사를 알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처음에는 멜로디가 좋아서 그 노래를 듣다가 나중에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디가 좋아서 듣는 노래들은 금방 실증나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좋은 노래들, 예를 들어서 괜찮다, 괜찮다 위로를 해주는 노래나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는 가사들, 이런 노래들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듣게 되는 인생곡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곡이 있으세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수 이름은 우효고요. 우효의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배경음악으로 들었는데요. 처음 이 노래를 듣자마자 그 첫 부분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이거 무슨 노래지? 하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그 노래에 빠져서 며칠 동안 계속 그 노래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많이 웃을게요. 이 노래 가사 어떠세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곱씹어 보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했던 추억들에 대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미 지나간 행복이라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설레이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강추! 가사와 멜로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처럼요. 저는 그냥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래요. 멜로디도 중요하고 가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단어입니다. 1번 다가. 다가는 두 가지의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 동작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이때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제 동생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축구를 다 끝나기 전에 다쳤어요. 그럼 이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이 다 끝나기 전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2번, 잖아요. 잖아요는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유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학생한테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이 학생이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아까 그 멜로디 이야기를 하면 멜로디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사람들이 외국 노래를 들어요 라는 사실을 이유로 말하고 싶은데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끔 외국 노래도 듣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빠지다. 이 빠지다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바다에 왔어요. 바다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바닷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 밑으로 몸이 내려가요. 이게 바로 빠지다의 의미예요. 이때는 물에 빠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물에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에 빠지다 라고 하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통 푹 빠지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빠지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요즘 드라마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봐요. 아니면 요즘 우리 애가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푹 빠졌던 일본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매일매일 들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푹 빠져 있으세요? 4번, 인생 땡땡. 인생의 본래 의미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해요.
내 인생 명사라고 하면 내 인생 최고의 땡땡이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 해리포터를 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최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 해리포터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리포터는 제 인생 영화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보통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인생 책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좋거나 멜로디가 좋아서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인생곡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인생 책, 인생곡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제 말이 맞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라는 의미예요. 듣는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할 때 문장의 마지막에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멜로디와 가사를 얘기할 때 둘 중 뭐가 더 중요한지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둘 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멜로디도 중요하고 가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도 똑같아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한국어가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는 멜로디와 가사 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을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